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환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화면이나 영상이죠. 영상이랑 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진행하고 있는 6부장, 김동엽입니다. 자, 지금 저는, 장중 공개 방송을 8시 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장중 공부한다고 요 시간 다른 분들이 좀 대신 봐주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든 좀 이 시간 같이 좀 어울려서 해보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끼어들어서 굿모닝 작전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당연히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 와우넷 플랫폼 쪽으로는 뭐 채팅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자유롭게 원래 하시던 것처럼 굿모닝 작전 유튜브로 오신 분들은 뭐 얘기를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서서도 뭐 그런 안내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종목 질문은 해주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제주껏 종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끔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터득을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미 와 계십니다만 자, 질문이 가능하신 쪽이니까 질문해 주세요. 제가 늘 그렇지만 10시부터 한 10시 반까지는 뭐 모든 분들의 궁금증이라고 이제 공통 주제가 있는 것들을 좀 골라서 진행을 해드리고, 뭐 제가 아는 대로 좀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단답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을 좀 섭렵을 해보려고 하고요. 10시 반부터는 제가 자료로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충실하게 또 내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물어봐도 맨날 똑같은 질문. 금요일날 2차전지랑 오늘 2차전지랑 뭐가 달라졌길래 2차전지 하실까요? 2차전지가 사실 그 안에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2차전지 퉁으로 묶어가지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아까도 보니까 느낌이 저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2차전지가 지금 뭐 트리거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트리거 생긴 거 아닌가요?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잠정 친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이 나왔는데 한 3천억 정도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4천억 중반까지 영업이익이 나왔다. 이게 어쨌든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장 초반 뭐 대체거래소 기준으로는 5%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 지금 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서 2차 전지는 제가 지난주나 한 2주 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찌됐든 바닥을 치고 일단 오르려고 낑낑대긴 한다. 힘겹지만 뭐 계속 안 좋은 뉴스들 많고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 낮다 이게 지난주까지 버전이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는 LG에너지 솔루션, 그것도 뭐 작은 기업도 아니고 큰 기업이 저렇게 내주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그럴싸해 보인다고 할까? 뭐 그렇다고 지금 애들이 막 신났어요 이런 정도는 아닌데 뭐 저거 하나 갖고서 이제 대표성이 물론 있는 종목이긴 해도 좀 부족하고요. 또 다른 애들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면 2분기가 진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오면 바닥이 아직 아니다 실적에 대한 그건데 생각보다 잘 나오면 이제 지난 분기가 바닥이었네. 아니면 이번에 뭐 적자가 좀 줄었겠네. 이런 생각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어쨌든 지난주에도 왜 그림 하나 보여드렸지만
리튬 가격이 좀 올라온다며요.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 겹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제가 와서 뭐 지금까지 버티신 2차 전지라고 하면 그냥 조금 더 꽉 깨물고 버티시는 방법 이상으로 더 좋은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 2차 전지 뭐 7, 80% 다 갖고 계신 뭐 레벨이 다르시겠지만 지금 7, 80% 마이너스 난 걸 팔아서 뭐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해도 말 거의 안 들으시겠는데 뭐 굳이 딴 얘기 할 거 없겠죠. 그냥 버티세요. 지금은 그러시는 게 진짜일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관세 이슈니까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적어도 관세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뭐 아까 그 자막 뉴스 보니까 일본도 그러더군요. 일본도 사실 자동차를 엄청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든 뭐 줄인다 이렇게 그 이시바 총리가 뭐 하여튼 뭐 뭘 걸었다 이럴 정도로 진심이던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통상교섭본부장이니 뭐니 가서 얘기하는 거에 면면을 어떻게든 뭐 엿들어 보면 자동차 관세 내려달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고요. 하다못해 뭐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차 운반선 관련된 뭐 수수료 없애달라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게 어쨌든 운반선이니까 그게 다 자동차의 뭐 기본 운임과 관련된 이슈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도 하는 걸 보면 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동차 매우 중요하고 지금 크게 관세를 맞아 갖고서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게 적어도 그거죠. 뭐 상대적으로 안 되면 이제 일본보다는 낮아야 돼. 뭐 이런 정도까지라도 어떻게든 수용을 시키려고 어떻게든 뭐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 노력하는 거랑 트럼프나 그 거기에 이 상대방 그런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가 뭐 일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성으로 극복을 할지 능력으로 극복을 할지 모르겠지만 둘 다 모자라면 극복 못하고 그냥 15% 맞고 품목 관세는 뭐 더 세게 맞고 이렇게 그냥 정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비관세 장벽에 뭐 철폐라든가 아니면 뭐 조선이라든가 LNG 쪽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그걸 정성적으로 이해를 해서 뭐 얼마 깎아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뭐 이제 해석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이제 단언하는 건 이거잖아요. 관세 협상 지금 뭐 오늘 밤 기준으로 12개 나라에 서한 보낸다. 이거 우리나라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어디부터 보내겠어요? 뭐 제가 봐서는 무역 수지 미국한테 안 좋은 나라부터 보낼 거 아니에요? 아니 굳이 뭐 저기 저 무역도 없는 나라 12개 골라서 보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사실 미국한테 제일 많이 뜯어간다고 생각하는 12개 나라를 정해가지고 보낸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확정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뭐 수령을 해가지고 이거대로 그냥 바로 그 다음 날이 아니고 일단은 시장에서 유예가 없다는 식으로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발효되는 시점을 8월 1일로 한다는 얘기들이 주말에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뭘 어떤 식으로 뭐 15다, 20이다, 뭐 10이다 이렇게 맞더라도 제가 봐서는 7월 말까지는 시한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급하면 정말 대통령이 움직이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도 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7월 뭐 중하순 날짜 잡아가지고 가서 어떻게든 뭐 단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와야 된다는. 가만히 있어봐. 제가 아침에 뭐 샀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파세코 샀잖아요. 파세코 아침에 샀죠. 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뭐 큰 욕심 없어요. 30몇만 원 벌었으면 됐지. 자, 아까 파세코 산 걸로 지금 해치고서 나왔습니다. 뭐 아주 큰 이익은 아니지만 아침에 제가 들어갔던 파세코 매매 수익을 조금 챙기고 나왔네요. 뭐 엄청난 건 아니. 2.88%네. 2.88%. 근데 조금만 견디시면
3%는 나와요. 이거 제가 그 주말 사이에도 뭐 너무 더워서 죽겠던데 더위 때문에 오늘 산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뭐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랬지만 좀 견뎠는데 약간 그래도 약수익 보고 진짜 오늘 거의 뭐 한 달짜리 회비 건지시고 나올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에 분할해서 천주 사가지고 평균 단가가 108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370원에 팔았는데 29만원? 조금 더 견뎠으면. 근데 이 파세코가 지난주에 보니까 더위 가지고 엄청 날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파세코 지금 제가 본 화면에서 1등인데 1등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코인하면 다날, 지금 더위하면 파세코, 딱 요렇게 뭐 딱 이렇게 딱 그 매듭이 지어져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딴 데 가서 뭐 그러니까 북극 항로 그러면 동방을 하든지 아니면 뭐 KCTC 둘 중에 하나 정도 하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다 싶으면 딴 고민하실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작지만 그래도 소소한 이익을 챙기면서 일단 오늘도 소소하게 플러스 챙기면서 일단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보약한제 먹었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현금도 또 다시 한 10% 가까이 또 늘려놨으니까 천주 1000만원어치 판 거니까 10% 가까이 다시 현금이 늘어났다. 얼마나 또 든든합니까? 또 약해지는 거 있거나 있으면은 또 열심히 덤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뭐 이익 보고 매매하신 분들 계시거든. 자, 와운의 창에 모니터나 스피커로 한번 소소한 기쁨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쭉 한번 올려주세요. 아, 이거 500원까지 올라간대요. 이게 더위가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그리고 이번에 민생지원금 나오면 뭐 살까 이런 거 보면은 지난 그 팬데믹 때는 자전거들 많이 샀는데 이번에는 서큘레이터나 뒤늦게 방망마다 놔야 되잖아. 그런 약간 고급 선풍기나 뭐 에어컨까지 살 가격은 안 되니까 그 뭐 네 가족 다 합쳐도 에어컨 못 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서큘레이터는 방방마다 놓을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뭐 그 방방에 없는 분들은 그런 거용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는데요. 자, 그런 용처 가능성도 높은 게 바로 파세코의 그런 창문형 에어컨 아니면 뭐 위닉스 아니면은 뭐 신일전자 이제 뭐 옛날부터 선풍기로 워낙 유명하니까 그죠?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뭐 빙과를 엄청 20만 원어치 사 먹는다? 아니면 뭐 맥주를 20만 원어치 사 먹는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오는 거 갖고서 살 수 있는 금액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런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류가 제일 좀 그래도 좀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네요.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파세코 생각보다 조금 늦게 움직였지만 그래도 덕분에 또 안전 마진을 취하고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공부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오, 고맙습니다. 그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파세코가 올라오는데 이게 승질이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 그래프를 왜 보냐? 얘가 승질을 낼 줄 아는 애냐? 모든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승질 낼 줄 알잖아요.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27%까지 갔어. 이게 승질을 낼 줄 아는 애예요. 더워서 죽겠어. 서울 막 뭐 폭염 경보 내렸어. 지금 삼척인가 어디 39도 뭐 어저께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원래는 오늘 전략주 이슈로 수익 플러스 시간에 폭염을 또 할까 그러다가
아유 지난주 지나도 한 번씩 또 폭염을 했기 때문에 맨날 폭염이냐 또 그럴까 제가 안 했는데 예, 역시 폭염주는 뭐 제가 봐서 한 8월 중하순까지도 뭐 세계 폭염이 예, 계속되는 한 이게 사실 뭐 안타까운 얘기인데 온열 질환자 뭐 늘었다 사망자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예, 그런 좀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섹터죠. 근데 웃긴 건 이게 되게 빨리 올랐다 되게 빨리 또 꼬꾸라지기도 한다. 오늘 오히려 지역 앞에는 네, 대통령의 그 강력한 의지 있죠. 법이 안 도와줘도 내 의지대로 4년 11개월 동안 지역 화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화폐가 지난번 그 공약 때 제가 잊지도 않아요.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이거는 나는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남죠. 그러니까 물론 뭐 되게 황당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거 관련되는 뉴스 나온 거 있었잖아요. BC카드가 분석했더니 자영업자 생존율이 18%가 늘었고 매출도 9%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지역화폐를 취급을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백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뭐 그냥 허황되다 뭐 이런 얘기에 앞서가지고 야 그런 것도 가능한 그게 그런 이제 승수 효과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의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대전 무슨 컨벤션 센터인가에서 그 뭐 충청이 묻고 답하다 이런 무슨 그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지역 앞에 강조한 거랑 하나는 이제 해수부가 부산 가니까 이제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세종 얘기 좀 한 것 같아요. 세종, 세종 행정수도 뭐 이런 거 조금 뭐 정성껏 해보겠다 이런 정도. 구체적으로는 뭐 별로 이렇게 나온 건 없는데 오히려 뭐 세종시보다도 지역 화폐 얘기가 훨씬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애프터 NXT에서 그 뭐예요 코나이가 KRX 때보다 2,000원인가 오르고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벌써 뭐 5, 6,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말 사이 보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말 치고는 이제 그 대통령이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 쓰면은 오해는 마세요. 촌철살인이란 말이 딱 맞는데 이거 되게 지금 자극적으로 되게 강하게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 수준이 되게 세게 얘기한다 이런 걸. 그 한마디도 그렇잖아요. 법이 없어도 4년 11개월 동안 나는 지역화폐를 계속 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남다른 반응이 나오는 게 그냥 뭐 일반적인 대통령의 화법보다는 훨씬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좋아하는 거죠. 세게 얘기했어. 이런 걸 가지고 훨씬 뭐 반응이 좋게 나올 게 뻔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투자의 관점은 늘 편안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과 뭐 고된 시간을 거쳐야 수익이 완성되는 거야 이런 말씀 자주 드리고 있고 그리고 2025년도 이제 상반기만 보면은 이 이재명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국내 투자가가 기대감을 가지고 몰렸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도 지난 주말 판으로 해서 한국 증시가 30%나 왜 올랐는지를 조명을 했는데 정치적인 안정성이 복귀가 됐고 주주 친화 개혁 행보가 겹쳐서 시장을 어쨌든 깨어나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이잖아요. 우리 이제 7월 달인데 와 지난주도 되게 막 사실 변동성이 심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그 지난주 보시면 막 화요일 날은 60포인트 올라가다가 많이 내어주고 끝났고
수요일은 또 57포인트 빠지다가 마이너스 15로 끝났고, 또 목요일은 막 쭉쭉쭉쭉쭉 해갖고 40몇 포인트 결국은 올라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뭐 3년 9개월 만에 3,100대를 뭐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금요일 날 60포인트가 빠지면서 또 한 번 이게 뭐지?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왔던 거고, 그런 이제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는 이제 6월과 7월이 좀 믹스가 돼 있는 한 주였고, 진짜 7월은 이제 오늘부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날이 또 7월 7일이네요. 그래서 과거의 수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과거의 49년의 그 통계값에서 29번을 오른 게 뭐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비율상으로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7월 달이 월별로는 제일 많이 오른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년이구나. 49년이 아니고 45년. 45년 중에 29번의 7월이 올랐다. 이게 다른 달 대비해서 우수했다. 뭐 이런 통계값을 가지고 7월 괜찮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5월달 6월달 보자. 너무 심하게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방금도 뭐 우리 시장이 바닥에서 어쨌든 30% 가까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7월에도 버팅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더 오를 수 있는 거냐, 서머랠리 나오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반신반의인 상태인 분들도 있고, 어느 달에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항상 뭐 반반이에요. 시장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가지시는 생각들은 사실 뭐 매일 반반이죠. 알고 보면 이렇게 있는데, 자, 어쨌든 7월 지난주에도 요거 뭐 장표로 몇 번 보여드렸던 거지만, 일단 정책의 연속성과 이제 실천 의지가 여전히 더 있느냐가 중요해요. 시장이 여기서 더 점프를 하려면 여기까지는 잘 왔어. 어떻게든 뭐 어떤 이유로든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3,200을 넘고 뭐 세간에서 또 막 펌프질을 해대면서 3,400가니 뭐 500가니 4,000은 기본이니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막 난무하는 상황인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뭐 3,000 요 정도에서 이상으로 뭐 2, 300을 더 올려주거나 2, 300을 더 올리든, 아니면 뭐 마이너스 200 정도 좀 밀리든, 뭐 양당 간의 어떤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9월에만 그치는 정책이냐의 여부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법 개정 지난주로 3%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통과됐다 이래갖고 대단하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이제 주류긴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먼저 정부에서 그렇게 반대, 뭐 경영층의 얘기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반대하던 거를 되짚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통과시켰다. 원안에 가깝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평가를 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주말에 이제 어떤 또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훨씬 미달됐다. 그러니까 원래 넣었어야 되는 것도 몇 가지가 빠졌다 이래가지고 약간 좀 뭐 바람이 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물론 뭐 속도전 있게 하면 좋지만 결론은 반대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뭐 쥐잡듯이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싹쓸이로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어떤 결론 뭐 빼나갈 그것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글쎄요, 뭐 저도 경영층이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한 번에 이렇게 다 바꾸기는 어렵겠죠. 약간의 뭐 예외도 두고 조금 두고 보자 이런 것도 몇 가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봐서 해보다가 이거에 맞게 안 움직이면 아마 계속 강도를 높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대통령 스스로도 얘기했고 주변 사람도 얘기하는 게 안 되면 더 강한 거 얼마든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증시도 이 정도 갖고서 안 움직이면 더 강하게 뭐든 더 갖다 붙여가지고 의무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뭐 추진하고
이게 또 뭐 경영계, 정치계 이런 거 다 감안하면서 하는 걸 아무리 지금 이번에 속도감이 남다르다라는 인식이 있긴 있어도요. 그래도 제가 봐서는 조금 속도 조절은 필요하고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나중에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번에도 사실 그런 거 있었죠. 뭐 3%를 넣어놓고 나서 좀 아닌 것 같으면 좀 뭐 고쳐볼게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계속 옥죄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 같아서야 모든 걸 다 그냥 한꺼번에 때려 넣어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면 제일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봐선 계속 이 정도도 파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더 할 거야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뭐가 제대로 없어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움직이게 되면 이제 다 눈치 보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 이제 난 이렇게 할 건데라고 해가지고 손 들고 나오면 아마 따라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은 뭐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도끼눈을 뜨고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글쎄 우리도 글쎄 이거 뭐 어디까지 진정성을 두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뭐 좀 미약한 법이라도 어쨌든 이렇게 갖다 놨으니 뭐 이사회 충실 의무의 그 대상 확대만 하더라도 뭔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다고 뭐 갑자기 사람들 이 기업들이 그냥 너나 같이 뭐 임시주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막 뭐 캠페인이 일어나고 뭐 붐이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솔 바뀌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이제 굉장히 속도감을 원하는 거니까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글쎄 오늘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엔솔 가지고 좀 버텨도 걱정인 게 이제 오늘 미국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누구나 다 테슬라 걱정하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아무리 봐도 지난번 그 1차 개길 때 한 20여 % 빠졌었는데 더 엄청난 버전으로 개기는 거라서 이거 진짜 뭐 오늘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시각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이제 테슬라 미끄러질 때 2차전지가 또 한 번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죠. 근데 뭐 제가 봐서는 글쎄 뭐 냉정하게 보면 그게 왜 그냥 테슬라 머스크와 이 트럼프 간의 문제지 뭐 전기차 어차피 법안으로 봤을 때 그게 뭐 도로 원복이 되지 않는 한은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법안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고 대통령이 서명을 했으면 이미 안 좋은 거 플러스 뭐가 더 안 좋아질 게 뭐가 있지? 그냥 뭐 트럼프가 진짜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아예 내쫓아? 아니면 그냥 기업 못하게 뭐 세무사찰이라도 엄청 돌려가지고 진짜 파탄에 이르게 만들어요. 뭐 그런 지경까지라고 하면 글쎄 그런 지경이 되면 아마 다른 경쟁 회사들은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죠. 얘를 짓누르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몫을 좀 찾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같이 뭐 동료의식 느껴가지고 전기차 망했어 뭐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를 제가 그걸 감별해 드릴 능력은 솔직히 없어요. 2차 전지도 아까 물어보셨지만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 굿모닝 작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알고 싶어하는 게 맨날 알지도 못하는 바닥을 그렇게 맨날 노네요. 바닥이라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쥐두새도 모르는 새 갑자기 오지 이거 바닥인데 이렇게 다 알려주고 바닥이 안 오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바닥인 줄 아는 거지. 늘 꼭지도 그렇지 않았나요? 누가 꼭지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건 뭐 귀신 같은 몇 명이야 낌새 보고 알겠어 이러겠지만 제가 봐서는 바닥이든 꼭지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탐하시는데 생각보다 솔직히 누군들 알겠냐고요. 그냥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부분이 올라가서 과열인 것 같으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팔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 목표대로 팔았으면 거기서 심하이하고 만족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 최종점이라는 미래의 어떤 가격에 그냥 99.9% 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가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흔히 말해서 약간 꼼수인데 바닥권인 거는 알겠는데 이거 바닥인 거냐? 지난주 그 현대제철 오르기 전날이 바닥인 거냐? 지금 봐서 그날이 바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바닥일지는 세월이 지나봐야 알겠죠. 예, 며칠 있다가 한번 더 빠지면 에이 젠장 바닥 아니었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또 쌍바닥이라고 그러겠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뭐 그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의 뭐 바닥론 제가 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거는 알 수도 없는 얘기다. 자, 그리고 7월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이벤트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블랙핑크 어제 고향 투어 이거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소식을 접했는데 관련해서는 오히려 뭐 세럼 비슷하게 나오지만 사실 아직도 29개 공연이 남았다는 거 엄청난 반응과 또 뭐 티켓이 거의 다 예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굿즈 판매가 진짜 대단하게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포함해서 뭐 7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많은 또 이벤트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파세코가 상한가 간다고요? 예, 그냥 아까 한 입 베어 먹고 나왔으면 된 것 같고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뭐 엄청 많이 쓰러졌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나오면야 뭐 그런 뉴스에 또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그걸 뭐 뉴스가 얼마나 또 진짜 뭐 얘 올려보내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또 뭐 캐가지고 없는 사실이야 쓰면 안 되겠지만 뭐 있는 사실을 엄청 뭐 뻥을 좀 넣어가지고 야 진짜 우리나라 뭐 40도 넘는다더라 서울도 뭐 이런 얘기 쓰면 한번 또 자극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 뭐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염도 오늘 대단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긴 한데 더 재밌고 흥미로운 뉴스가 있느냐의 방점이 있겠죠. 얘가 막 날아가려면은 솔직히 뭐 폭염보다 더 재밌다고 좀 표현하면 그런데 더 자극적으로 우리가 놀라거나 아니면 반응이 나올 만한 소재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번 주 뭐 변수라고 해서 악재와 호재로 이렇게 구분해놓은 뭐 친절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 뭐 유가는 별로 변동 없는 것 같고 금리도 의외로 변동 없다. 뭐 달러도 안정적인 약세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오빠라고 하죠. 오빠 OBBBA라고 하는 그 감세 법안 통과로 인해서 일단 부채 한도가 1조 달러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름에 뭐 예산을 3개월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셧다운 우려 이런 것들은 일단 물 건너갔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또 도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미국 쪽 얘기 중심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긍정적이야 이런 거고 악재는 이제 관세 유예 재협상 기간이 도래했다라는 거. 예.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뭐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막 미국 가고 이런 일정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서한이 12개 나라에 처음으로 배달된다고 했을 때 뭐 제가 봐서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뭐 그네들의 표현대로 치면 협상이 완료 안 된 나라는 일단은 뭐 15% 그전에 맞았던 대로 그냥 출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출발 시점이 제가 봐선 7월 뭐 9일이 아니고 8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그런 영향은 있을 것인데 사실 뭐 에어컨 같은 정도는 지금 글쎄요. 지금 에어컨 한번 주문하면 뭐 모델별로 다르겠지만 좀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예약이 많이 걸려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훨씬 좀 더 팔리겠죠 아무래도. 뭐 급하게라도 더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뭐 특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LG전자급의 회사, 이게 파세코나 신일전자는 그냥 만드는 게 그런 이제 계절가전 중심이잖아요. 뭐 겨울에는 히터고 여름에는 서큘레이터나 뭐 이런 거니까 뭐 직접적인 어떤 관련주다 이러는데 LG 에어컨, 삼성 에어컨이 과연 이제 LG나 삼성 안에서의 전체 매출에서 얼마 차지할까? 이런 걸로 보면 사실 글쎄요. 그게 막 얘네들이 잘 팔려갖고 뭐 전체 영업이익을 1조 2조 이렇게 좌우할 정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뭐 LG 에어컨 잘 팔린다고 LG전자가 막 올라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테슬라 악재가 국내 2차전지 호재가 아니었잖아요. 지난번에 테슬라 빠질 때 2차전지가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갔잖아요. 같이 빠졌잖아요. 근데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뭐 찌그러질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모르죠. 뭐 트럼프가 얼마나 머스크를 한마디로 좋아버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뭐 그냥 가면 이제 쟤는 약쟁이야 이런 정도로 끝날지. 지금 제가 봐서는 어제 오늘 사이에는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만약 뭐 되게 심하게 하고 뭐 얘 진짜 뭐 정신 차리게 한번 해야겠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스페이스X 같은 거 뭐 관계 끊고 막 사실 뭐 미국 손해긴 한데 어쨌든 머스크가 너무 이상해졌어 이러면서 이제 관계 단절하고 비즈니스도 가능한 한 종료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세가 좀 뭐 기울게 된다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뭐 테슬라가 우리나라 배터리 그렇게 엄청나게 뭐 엄청나다 이런 정도로 쓰는 건 아니니까 뭐 상대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미국의 점유율 같은 것들 면에서 아무래도 뭐 미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미워할진 모르겠습니다만 현대기아차한테 조금 더 나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너지 솔루션이 4%대까지 올라가네요. 세다, 다날, 쿠콘, 그리고 지난주 그 뉴엔 AI에 이어서 오늘 사이닉 솔루션도 100%대와 이제 조만간은 이게 이제 7월달 돼서는 더 그 심사도 까다롭고 나오는 기업들의 면면이 이게 꽤 이제 까다롭게 통과를 하고 나오니까 이게 IPO 나온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꽤 높은 거예요. 물론 업종도 조금 시장에서 핫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우선 기본은 100%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모주에 특화되어 있는 저한테 한번 친하게 한번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질문은 요 정도에서 그치고요. 이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같이 짬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분이 정리한 대로 이제 악재가 머스크가 제3당 창당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목표는 아주 소박하죠. 상원 한 2-3개, 하원 한 8개에서 10개 이렇게. 이거 사실 뭐 뿌리 깊은 그 양당 체제에서 우리나라 3당 정도가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3당은 제가 봐선 뭐가 하나 이렇게 진짜 인물이 나와서 하면
나름대로 그동안 질렸다 이래갖고 조금 반색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글쎄요 공화당 민주당 저 틀을 깨고서 뭐 아메리카당이 소수 정당으로서 꽤 이제 캐스팅 보트를 차지할 정도의 입지가 다져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물론 많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저렇게까지 허용을 해줄까 이런 거 아직까지 좀 회의적인 게 많아서 머스크가 이게 진짜 뭐 아닌 말로 진짜 뭐 약을 많이 먹은 거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 하여튼 세계 최고 부자한테 제가 감히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은 먹긴 먹는 것 같으니 욱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게 진짜 의지를 갖고 할 거냐 그 뭐 찬반 투표했더니 뭐 2대1로 나왔다며요. 그 X에다가 뭘 이렇게 뭐 했더니 당 만들어라 후원해줄게 뭐 지원해줄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2대1 비율로 많았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X나 거기 머스크에 대한 개인 뭐 팬층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일부의 의견이 뭐 확대 해석해 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글쎄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데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괜히 그냥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눈밖에 나겠다 양쪽 다 뭐 내 쪽으로 붙어서 역할을 해줄 거면 모르겠는데 저거 뭐 아무리 봐도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죠? 양쪽에서 싸워서 시시시 하고 있었는데 뭐가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중간에 회색지대가 하나 생긴다고 하면 되게 불편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어쨌든 좀 짓누르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호재는 어쨌든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이게 그냥 이걸로만 그치면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가 빨리빨리 입안이 되고 속도전 있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대통령의 의중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 이렇게 약간 매주 뭐 법이 통과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의 버전도 있겠지만 뭐 흐름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버전으로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 등급을 높여가지고 실행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는 분명히 여러 번 합니다. 근데 뭐 그걸 매 시간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한번 얘기하면 또 뭐 2, 3일, 3, 4일 뜸들어 가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 그 무슨 뭐 한 1개월 미팅에서 AI랑 반도체, 에너지 고속도로, 문화산업 이런 데 투자 계속 하겠다고 한 부분 자체를 믿지 않거나 기대감이 없으면 뭐 이런 쪽에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겠죠. 욕하면서 믿는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자, 그 대신 이제 악재는 너무 이제 시장 목표가 갑자기 막 커진 거예요. 많이 지금도 한 30% 사실 세 달 만에 30% 정도까지 올라온 정도면 진짜 많이 올라온 건데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배가 고프다 여전히 히딩크처럼 4천, 5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본 지수가 아닌데 곧 간다고 또 희망에 막 부풀어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사상 최고를 치는 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다시 강력하게 부상을 하니까 우리나라 30%나 올랐는데 우리가 뭐 여기 원래 뻔하지 뭐 이런 정도에서 하다가 그냥 끝이지 이런 분들은 이제 나가가지고 올 상반기 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미국장 가서 한번 또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제가 지금 관세 서한은 오늘 밤에 12개 나라 뭐 발송한다 이게 지금 가장 최신 뉴스인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가 이제 걱정은 그거죠. 12개 우리나라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뭐 모르죠. 발송해봐야지 아는 거지. 근데 제 생각에 들어있을 확률이 한 60%는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역 수지 상위권 국가들한테 먼저 분명히 할 건데 뭐 그 중에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또 뭐 중국도 일단은 해결이 됐잖아요. 베트남, 중국 빼고 보면 뭐 글쎄요.
인도가 뭐 마친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한 15개 나라에서 2개 정도 빼고 보면 14등 안이나 15등 안에 드는 나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협상을 되게 느리게 하고 뭐 정권도 바뀌는 사이에 정신 못 차렸는데 이거 감안해 줘라고 해서 미국이 감안해서 한국은 빼고 16번째 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12개 나라 이렇게. 일본은 제 생각엔 무조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어쨌든 약속대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은 되게 가혹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시바 총리가 오늘 새벽 버전으로 또 일본 차관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본이 오히려 되게 미국하고 싸우는 형국이에요. 예, 겉으로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베 때는 뭐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서먹서먹해졌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 다날이 뭐 역시 코인은 다날이에요. 예. 그리고 지역 앞에는 뭐 코나이도 좋습니다만 쿠콘이 더 세네요 오늘은. 그리고 아까 K-팝 이슈로 수익플러스 말씀드렸는데 그때 스튜디오 미르도 말씀드렸는데 와, 뭐 YG 이런 거보다도 스튜디오 미르가 진짜 세다. 아무래도 애니 쪽으로 해서 히트를 치다 보니까 마블 스튜디오랑 그 애니 제작 뭐 협업을 하기로 지난달에 뭐 계약 맺었다 그러더니 스튜디오 미르가 세다. 이런 상황이고 현대제철 지난주에 한번 16%인가 오른 날 있었는데 약간 이제 뭐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정도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뭐 당연히 2개죠. 상호관세 어떻게 되는 건데 하나랑 내일 발표될 걸로 예상되어 있는 삼성전자 도대체 얼마나 실적 나오는데 이거 2가지가 가장 이번 주에는 큰 이슈예요. 뭐 나중에 이번 주 후반에 뭐 금통인가도 있고 뭐 있지만 어차피 뭐 동결 이상의 다른 반응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뭐 제가 봐서 어쨌든 2개가 제일 크죠. 그 중에 이제 얘가 제일 큰 건데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우리가 그 12개 나라에 전 들었다고 보지만 안 들으면 차라리 낫겠죠. 조금의 협상의 여지가 더 생겼다 이러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막 급하게 몇 명 가가지고 뭘 하고 있으니까 좀 여지가 있나? 근데 저는 이제 뭐 근데 너무 놀라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8월 초까지의 시간이 남았다고 보는 시각이라 뭐 15%라고 발표해도 안 놀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안 놀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어차피 시간은 7월 말까지로 대부분 이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시 전망은 뭐 4천 간다, 기대값이 된다, 아니 과열이다, 관세 위험이다. 뭐 글쎄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도대체 어느 정도 급으로 매기고 이거대로 안 해줄 바엔 상당히 뭔가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쉬우냐 안 쉬우냐,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베트남 이번에 한 거 보면 아니 결국은 미국에 들어가는 건 20%에 중국이든 뭐든 우에서 들어가면 40%를 맡긴다는 거 하나. 베트남 미국 거 봤는데 관세 제로.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개방에 대한 부분들 엄청나게 다 뭐 허용했다 이런 얘기들이라서 그러고도 저렇게 20% 받았어요.
뭐 물론 46에서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15를 유예를 받았는데 이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냥 조선만 협업해주고 LNG 알래스카만 하면 한 10%좀 깎아서 5%만 받게 될까? 아니면 주구장창 얘기한다라는 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를 어느 정도 해줘야 얘네들이 15에서 조금 깎아줄까? 근데 깎는 게 뭐 우리가 해주는 거에 상응하는 만큼 진짜 가치가 있는 만큼 깎는지 여부도 중요한 거죠. 이를테면 뭐 베트남식으로 15였던 걸 뭐 한 7% 이렇게 깎아준다 그러면 그래 좀 줄었다 이런 느낌이 날 텐데 뭐 15인데 12가 됐다든지 뭐 이러면은 글쎄요 별로 그렇게 느낌이 확 와닿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뭐 감정도 중요하죠. 결국 뭐 미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없던 관세가 갑자기 생기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미국이니까 안 싸우고 타협해가지고 어느 정도 낮은 세율로다가 종료가 되면 제일 좋겠다 이러는 건데 결코 낮은 세율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시각들이 많은 거죠. 낮아도 추가가 두 자릿수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야 오늘 저거 잘 가네. 제가 여행 뭐 인바운드 쪽으로 자주 말씀드리는 서부 T&D 서부 트럭 터미널이죠. 이 종목 오늘 잘 가는데요. 역시 한알령 관련해서 우리나라 오는 관광객이 이제 서울에서 제일 방이 많은 호텔이 어디냐? 용산의 드래곤시티다. 그게 뭐 1700실이 있다네요. 그게 서울에서 제일 큰 호텔이다. 거기다 이제 요즘 또 카지노 주식들이 잘 가는데 그 용산 드래곤시티 안에 GKL의 그 카지노가 강북에서 글로 이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서부 트럭 터미널을 굉장히 좋게 보는 시각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시각에 어울리게 오늘 신고가가 또 새롭게 연출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뭐 이런 시각들도 서부 트럭 터미널도 여러 번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군이지요. 소스도 오늘 좋아요. SMD나 MSC 0.26%씩 올라서 상당히 양호하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시장을 보면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장을 보고 썼겠죠. 대부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받은 코스피 주도주 담을게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증권가에서 뭐라 그랬냐 방산하고 조선 원전을 단기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라 이렇게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말 정책 모멘텀의 미국 감세 기대감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만 오늘 반도체에 대한 유일하게 제가 봐서는 그 오빠라고 하는 그 감세 법안에서 우리나라가 건질 수 있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건 반도체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빨리 가서 공장을 져야지 2027년도 지나면 이제 뭐 그런 세액공제나 이런 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35%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속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리쇼어링 정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야 지금 이제 뭐 많이 깎아주고 돌려준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짓자 이래갖고 막 빨리 가서 짓는 데도 있고 조금 느린 데도 있고 좀 뭐 상황 보자 이런 데도 있는데 결국은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지금 세금 뭐 2, 3년 몇 년이고 깎아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그게 2, 3년 있다가 뭐 떴다방처럼 있다가 철시하고 또 뭐 딴 나라 가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뭐 공장이 들어와 갖고 뭘 하게 되면 뭐 10수년이든 20년이든 뭐 30년이든 이렇게 계속 하게 될 테니까
제가 봐선 결국은 나중 가면 다 남는 장사죠. 예, 얘네들이 어디 안 가는데 뭐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남는 장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초기에 뭐 밀어준다, 도와준다 이러는 게 진짜 조사모사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도주를 계속 담으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주도주를 지금 그동안 그러니까 4월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라온 방산 및 뭐 조선 원전 이런 게 비단 이번 주도주가 아니죠. 예, 최소한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폭도 장난 아니게 올라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주도주가 이번에 뭐 20일도 깼어요. 뭐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주도주의 단기 조정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말씀 올리지만 저는 3천과 3천 이상에서의 구분을 꼭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3천까지 엄청나게 노력해준 애들은 3천 위에서는 그렇게 파괴력이 있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3천 이상에서 노력해줄 애들은 물론 2,800대부터 시도가 나왔고 움직였습니다만 역시 훨씬 더 얘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나 기여도가 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움직인 맵을 보니까요. 탈플라스틱도 꽤 있었고 폭염, 스테이블 코인, LNG, 바이오, 중국 금요일날 중국 주들 엄청 올랐잖아요. 또 방사능, 2차 전지도 좀 움직였어요. EV 첨단 소재는 지난 일주일 동안 49%나 올라왔습니다. 강원에너지가 45%, LG화학이 26%, 포스코홀딩스가 22% 올랐을 정도이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철강으로 갔냐, 2차 전지로 갔냐 조금 셈법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개별 종목들도 세게 간 애들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봐서 여기에서 과거 한 4월 달에 움직였던 섹터와는 조금 더 흐름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천까지 그래서 올라온 애들 수고했어. 그거는 인정. 근데 너네는 조금 전반적으로 쉬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느 증권사 전략을 보면은 저 PBR주에 있는 기회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낮은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낮다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를 별로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종목군을 가지고 이 시장을 좀 버텨보는 게 괜찮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 관세 이슈 관련해서는 지금 갑자기 막 여러 사람 동시에 떠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거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하는데 아니 올코트 프레싱은 사실 능력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옥죄가지고 실수를 유발시키거나 전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올코트 프레싱이란 말은 저는 솔직히 좀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막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끌려다니는 입장일 리가 가까워서 그런 부분들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좀 강단 있게 뭔가 내줄 건 내주면서도 취할 건 취하면서 좀 대등한 정도의 빠터죠.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엄청 나왔다, 좋았다. 미국이 뭔가 못 만들고 모자라서 그렇게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급격하게 무너져서 우리가 많이 번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럼 니네들이 잘하면 되지라고 사실 해버리면 되거든요. 니네가 잘해서 우리 쪽에 뭘 많이 수출을 하면 되지. 그래갖고 대등하게 맞추면 되지 않는데 이제 그게 또 미국에서 딴지 거는 게 니네가 수입 안 하잖아. 아니면 못하게 막잖아. 이런 얘기들 하면서 썽을 내는 거죠. 이번에 하여튼 트럼프가 이기 시작하면서 일성으로다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겠다 이래가지고 마가의 근본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부를 엄청나게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긴 그냥 솔직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우격다짐에 묘하게 또 빠져드는 거죠. 이번에 감세 법안도 뭐 생각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꽤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뭐 뒤로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통과가 가능할 만큼 의견들이 바뀌어가지고 통과가 되는 걸 보면 트럼프가 어찌됐든 대단한 꿈. 그리고 이번에 감세 법안에 대한 해석도 그래요. 보면은 결국 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게 뭐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그렇게 되게끔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에 있는 그룹이나 나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미국한테만 좋은 거지 계속. 그 부분이 사실 끝내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대등하게 뭔가 협상을 해서 뭐 관세를 낮추게 돼서 반갑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찌됐든 최소 10% 이상의 그 지금 보편적 관세 10%는 어차피 아직도 막고 있는 거잖아요. 한 더 3달 전부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상호 관세 15%에 대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보편 관세 10은 뭐 거의 안 건드린다고 보는 거니까 지금 결국 없던 관세가 생기는 거라 뭐 누구한테는 뭐 상대적인 안도감이 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안 좋은 거죠. 부담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거면 뭐 경쟁국보다 덜 부담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겠죠.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규는 뭐 이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첫날 보통 그게 뭐 그냥 첫 가격에 잡아서 한 20-30% 올라갔을 때 팔았어요.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진짜 뭐 한 100%쯤 올라갔는데 꾸역꾸역 더 올라갈 것 같으니 뭐 내가 그냥 끝판에 고민하다 샀어 이러면은 보통 그렇게 100% 올라간 종목이 그 다음날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그날 다 올라갔겠죠. 더 올라갔겠고. 그렇게 막 시간을 두고 며칠이고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가뜩이나 뭐 하루만 그 부여된 특권 아닙니까? 마이너스 40까지 날 수 있고 위로는 이론적으로 이제 10,000원짜리가 40,000원 갈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유일하게. 그 다음 날부터는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니까. 제가 봐서는 오늘 그 되게 세게 올라가는 사이닉 솔루션도 비슷해요. 지금 저게 마치 비율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종목하고 비슷한데 저게 저 정도 올라갔으면 그 내일 저게 추가로 어제 125는 모자라 이러고 내일 한 20-30이고 그러니까 뭐 12-20이고 올라갈 거냐? 제가 봐서는 안 올라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전관 이유라고 저런 흐름을 따라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오늘 124%에서 진짜 더 올릴 생각이면 오늘 끝까지 보내버리겠죠. 오늘 4,700원짜리니까 이론적으로는 얼마요? 4,700원이니까 4배 곱하면은 계산이 안 돼. 18,800원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 보내려면 오늘 다 보내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간에 뭐 질문을 올리셔도 약간 공익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어쨌든 제가 뭐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대답하는 게 다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리는 질문 중에 좀 공익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트럼프한테 개겼을 때 테슬라가 결코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대단한 거가 학습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글쎄 또 뭐 이게 진짜 웃긴데 저렇게 싸우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트럼프 글쎄요 머스크가 또 미안하다 그러면 또 트럼프가 받아줄까요? 아니면은 두 번을 없다 이러고 팽 할까요? 어떤 거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 진짜 아니 머스크가 나 뭐 진짜 솔직하게 약 먹어서 헷갈렸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트럼프한테 나쁜 게 아니야라고 해서 뭐 설명을 진지하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오냐 해줘서 그래 너만의 뭐 당이란 거 한번 만들어봐라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되면 사실 내용이 또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되게 더 자극적이긴 한데 원래로 보면 이제 비슷한 걸 가지고 사람들은 더 놀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트럼프랑 머스크가 사운드라고 그래서 한 25%좀 빠졌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뭐 더 이상 빠지느냐 그 이상으로 빠져야지 맞느냐 이거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론의 여지가 있죠. 제 생각엔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비단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LG 뭐 엔솔의 실적을 가지고 썩 괜찮은데 이걸 갖고 이제 올리려고 하는 뭐 움직임도 있는 거고 오늘 테슬라 이슈가 분명히 악재니까 이걸 가지고 내려야겠다 아니면 뭐 공매도라도 더 찍어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양쪽이 팽팽한 이슈예요. 그리고 아까 그 관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한 받으면 뭐 우리나라장 뭐 내일이면 큰일 날 것 같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과 시점이 8월 1일인 게 만약 맞으면 아니 그게 뭐 서한 받고 그 다음날 발효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서한은 서한대로 보냈는데 발효는 8월 1일이야 라고 하면 서한 보낸 게 별 의미는 없죠. 어쨌든 경고의 사인은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줄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 놓여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난주는 결국 장중 변동성이 엄청난 상황에서 결국은 주봉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 분위기였잖아요. 물론 안 올라서 6주 만에 음봉이 나 있는 봉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위아래 변동성도 좀 적은 거예요. 뭐 마이너스도 나고 플러스도 나지만 지난주처럼 그렇게 막 60 올랐다가 뭐 20으로 끝나고 마이너스 57 됐다가 마이너스 15로 끝나고 왜냐면 그렇게 놀아보니 피곤하다. 위아래 변동성은 딥다 있는데 알고 보면 주봉으로 보면 아주 얇은 십자선밖에 안 난 걸 보면 우리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제가 봐서 이번 주는 뭐 오늘 포함해서 변동성이 장중에 이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지난주보다는 좀 줄어들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찮은 거거든요. 막 세게 올렸다 안 했다 이런 거 너무 귀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감세 법안은 조삼모사다. 미국에만 좋은 일이지 이게 뭐 우리나라한테 뭐가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AI 사실 이거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하거든요. AI 대체가 싫으면 가치를 입증해라 이렇게 요구한대요 개인들한테. 그래서 가치를 내가 왜 회사에서 AI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증명을 못하면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같은 데서
몇천 명 단위로 많이 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직 그냥 일반 뭐 그런 사무직 직원들 AI로 하면 돼 뭐 이런 거죠. 예. 빅테크에서 이제 7만 명 해고인데 이게 근데 월급을 조금 받던 사람도 아닐 거 아니에요. 저런 빅테크들 다녔는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2, 300 받고 다녔겠어요? 상당히 많이 받고 다닌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나오게 됐다? 예, 그럼 비슷한 업종에 다시 취직을 못 하겠죠. 그럼 상당히 다운된 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제가 봐선 결국 이래서 실업률이 올라갈 거고 예,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사실 AI가 뭐 만능 키다 이래가지고 인류의 뭐 삶의 질을 올리고 뭔가를 되게 혁신할 거다 이런 게 궁극의 어떤 목적으로 달성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 전에 보면 이번에 간헐적으로 이제 분기 때마다 나오는 그런 회의감 AI 저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할 거냐? 그럼 인류는 다 노냐 그냥? 뭐 그러니까 AI가 일하고 어떻게 하면 AI가 월급 줘? 예, 노는 사람들한테 내가 일하고 AI한테 뭐 지출이 안 나가는 게 뭐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좋거나 아니 불만도 없으니까 AI를 쓰는 건데 AI를 통해서 뭔가 만든 부를 그 노는 그 일반 사람들한테 뭐 전이시키거나 나눠줄 거냐 분배해 줄 거냐 안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AI 백수들은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진짜 저도 궁금해요. 예. 저도 가끔 일하다 보면 진짜 웃기지만 AI한테 물어본다고요. AI한테 AI한테 물어봐. 다음 주 뭐 무슨 일 있는 거 뭐 없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럴싸하게 답이 나와. 예. 진짜 어떻게 잘 물어보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저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진짜 진짜 아닌 말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 잘 배우셔가지고 AI한테 물어봐서 증권 픽을 할 수 있으면 아니 전문가 뭘 이용을 해? AI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럴 것 같은데 진짜로. 저희들도 필요 없는 세상이 곧 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최근에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AI가 픽한 종목 샀더니 뭐 수익률이 꽤나 났어 뭐 이런 기사들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예. 좋은 장이니까 아마 뭐 에러 없이 뭔가를 선택해서 했을 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뭐 인간이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집중 못하는 걸 또 로봇은 할 수 있으니까 AI가 뭐 어떤 그 실수 없이 아니면 어떤 뭐 상황에 뭐 갑작스러운 변화에 상관없이 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보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AI만 다 일하고 나머지는 뭐 하고 살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은 AI 너무 발전시키지 말자 그런 분위기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AI 너무 키우려니까 전기가 없어요 뭐 이래고 전기 때문에 정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또 들대요.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요. 지수는 뭐 거의 또 보합까지 밀렸다가 또 살포시 조금 플러스 내주고 뭐 그런 정도 단계까지는 좀 흐름이 나오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요. 자 11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뭐 오늘 뭐 일부 반등 나오죠. 근데 지난주 하루만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지금 조방원 뭐 그러니까 지주회사 뭐 금융주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래가지고 꽤 이제 흐름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오늘 진짜 짧은 조정이다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때 나왔던 걸 이제 덮어야 되겠죠. 덮는 상승이 나오면 인정. 근데 이게 뭐 밀릴 때 이만큼 밀렸는데 오늘 반등이 뭐 요만해. 그리고 내일 또 밀려. 이거는 반등이 아니죠. 하락할 때 그냥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 이게 어제만 내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대부분 최소 2, 3일에서 어떤 것들은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내린 애들도 있어요. 이미 이제 그런 시기 정도부터 탈이 나 있는 애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터진 애들이 많죠. 결정적으로.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뭐 수익률이 294%를 찍더니 무섭게 뚝 떨어졌는데 지금 조방원을 차익 실현할 때냐 아니면 아까 앞서서 주간 증시에 나왔던 것처럼 뭐 분할로다가 지금 꽤 내렸으니까 뭐 많이 내린 건 뭐 한 20% 넘게 내린 것도 있으니까 이게 뭐 20% 싸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는가 뭐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수 의견 중심이다. 이 관점으로 계속 본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 빠질 때 이거 이제 시세 끝났으니까 빨리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세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팔죠 대부분. 저는 그냥 팔라고 할 것 같은데 꽤 왜냐하면 대부분 조만간 회복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조만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금요일 하루 쫙 내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뭐 조금 그거에 한 4분의 1, 뭐 좋은 거는 한 3분의 1, 뭐 이 정도 들어줬다고 쳐보죠. 근데 이게 한 2, 3일 동안 꾸역꾸역 올라가지고 뭐 금요일날 빠진 거 포함해서 최근에 좀 밀렸던 걸 금방 회복하고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원상 그 추세대로 복귀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니면은 이제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야. 한번 움찔할 때 놀래가지고 팔면 그게 정답에 가까운데 조금 반등 나와서 그럼 그렇지 네가 그냥 밀릴 애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만약 이를테면 내일 같은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금요일날 빠진 만큼 또 빠져.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데미지가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더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뭐 놀라면 금방 나올 것 같지만 내가 생각에서 더 멀어지면 다시 못 나오시지 않습니까? 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차피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그게 나한테 공포심으로 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딱 줄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한 10,000주 있었어. 얘가 근데 10% 빠지면 이를테면 10,000원짜리가 10,000주 있으면 1억인가요? 10% 빠지면 한 1,000,000원 정도 손해 볼 것 같은데 1,000,000원이 갑자기 줄어든다고 하면 나 못 참지. 근데 이걸 뭐 5,000주로 낮추든 아니면 3,000주로 낮춰가지고 10% 떨어져도 500이야 300이야 이러면 나머지 3,000, 5,000 아니지 7,000, 5,000 이렇게 현금 만든 거 가지고 대응해가지고 다시 되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게 뭐 누가 정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국면, 모든 국면과 국면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해내야 될 숙명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잘 모르겠어라는 이유를 가지고 많이 가만히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뭐냐면 그냥 위험이 감지가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잽싸게 좀 도망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걸 못하니까 계좌가 참 금방 줄기도 하고
늘어나는 게 되게 더디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봐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사실 얘기만 드리고도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그 진입과 그러니까 도망간다, 엑시트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엉덩이가 진짜 가벼워지셔야 되거든요.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 뭐 아주 큰 뜻을 갖고 있으니까라고 하기에는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조방원 이런 애들은 큰 뜻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위쪽으로 열려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에 저 두산 에러빌리티가 저도 뭐 10만 원쯤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들기도 하지만 내내 이제 관점으로 보면 야 실적이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PR이 100인데 이게 100짜리가 어떻게 이게 2배가 올라가면 200이 되는데 실적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좋아지긴 하지만 고민이 엄청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흐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이제 매매하는데 맨날 그런 거 3%씩 막 서너 번 먹었어. 근데 15% 20%씩 퍽퍽 터지니까 뭐 잔챙이로 계속 먹은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도 그럴 거고. 그래서 내가 한번 뭐 20%든 30%든 안 먹으면 안 팔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게 또 타점이 들어간 게 영 시원치 않아 가지고 들어가시자마자 하루 이틀 상간에 그냥 또 매수가격 이하로 충분히 내려오는 식으로만 표현이 되면은 괴롭죠. 지금 제가 보기에 진짜 지금 꽤 올랐어 이런 판단이 안 드는 애들은 정말 그동안은 시원치 않은 종목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또 오를 거냐 아닐 거냐 이런 상황 3천이 넘었는데 여기에서 과연 체인지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기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상반기는 어쨌든 뭐 꽉 잡아서 엄청난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 하반기도 장이 뭐 완전히 맛이 가는 게 아니라 뭐 누구든 얘기를 하지만 뭐 3분기에 좋아진다도 있고 저처럼 4분기에 끝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처럼 올해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또 결국은 장이 좋아야지만 뭘 이제 얻을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한데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ETF 보자 이거예요. 상승률 톱이 2차 전지야 전부 다 지난주 ETF 상위권 수익률이 다 2차 전지입니다. 근데 하락은 뭐예요? 조선주, 방산과 우주, 중공업, 친환경 조선해운, 원자력, 우주항공 이런 애들이 지난주 ETF의 또 하락률 상위거든요. 이게 이제 몇 달 동안 아니면 1, 2년 동안 올라왔던 거에 이제 그 아주 녹진한 피곤함을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많이 풀었어 이렇게 결정하고 어차피 가도 이런 애들이 또 가 이렇게 결정을 할 거냐 지금 새롭게 저렇게 부상돼 있는 애들이 진짜 그냥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일주일 오른 거냐 아니면 추세 반전은 영영 안 되는 거냐 이런 거에 이제 갈림길에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힌트이자 뭐 제 결론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 지수는 상승에 따른 과열 해소 구간이라고 아직 봅니다. 큰 틀은 그래요. 지금 뭐 지수가 막 뻗어 나갔으면 좋겠지만 한 단계 오른 폭이 꽤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과열이 좀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950선 정도가 PBR 1배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부가치만큼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00을 갔던 게 너무 형편없이 우리 스스로가 겸손을 떤 거죠. 북밸류가 저렇게 있는데도 한 20%좀 싸게. 왜? 왜 그랬을까요? 진짜 우리나라 뭐 망한다고? 그냥 외국인이 팔았다 이런 느낌과는 별개로
왜 우리 스스로 우리 기업들의 평균 가치를 왜 훨씬 인정을 안 해주고 있었을까 하는 거고, 이제 인정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역할을 했던 게 정책이고 또 외국인들의 뭐 그 냄새를 맡는 개코죠. 예. 아무리 봐도 뭐 대선의 결과도 알았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펌프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역사적인 통계값 보면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은 늘 올랐다. 이런 과거에 몇 차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거의 뻔한 뻔자로 잡는다고 봤을 때 뭐 기대값을 엄청나게 투영을 해가지고 선취매가 들어갔던 건 아니냐 싶은 거고, 엊그저께 이제 상법 개정의 어떤 상황으로 뭔가 이제 한 고비는 넘었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추가 입법하고 행동으로 가셔야되는 게 필요하다. 행동은 정부 행동도 있지만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행동이 중요하죠. 그냥 누가 방울을 먼저 달든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누구도 액션이 없으면 결국 서로 답답한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 이제 물꼬를 트게 되면 이게 이제 장난 아니게 유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1, 2, 3 게임 같은 거예요. 그 1, 2, 3 게임 같은 거 아시죠? 뭐 한 10명쯤 둘러앉아가지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인데 동시에 외치면 걸리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안 외치고 안 일어나면 걸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 하던데 1부터 막 잽싸게 일어나고 1, 2, 3 뭐 이런 식으로 예. 먼저 일어나면 그나마 해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막 눈치 보다 일어나면 눈칫밥 먹게 되죠. 뭐 진작에 좀 일어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달바 8%? 동방하고 KTC도 KTC가 좀 더 내렸네. 예. 자, 근데 지금 시장이 과열 해소 구간이라는 명분에 상호관세가 또 지난주 한 2주 전에는 그 이란 사태가 등장을 해서 과열 해소를 시킨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죠? 근데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제 상호관세 이슈의 불확실성, 이게 좀 크다고 봅니다. 물론 뭐 어떤 이는 상법 개정의 세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한 스푼 들어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봐서는 거의 상호관세 불확실성이 크지 않나. 우리가 저 서한에 들어갔을 확률도 높고 오히려 15보다 더 높게 프린트가 돼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게 왜 없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자, 주도주 변화의 민감성을 가지고 계속 좀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지렛대로도 가끔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구주도주와 신주도주 간의 줄다리기 진행 중이라고 했지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죠. 계속 삿바싸움하고 어느 쪽으로든 좀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지,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판단은 조선방산, 원전, 지주사, 금융엔터 20에선 깨진 애들 많고 60에선까지도 밀렸다. 근데 실적은 나오는 애들이라 미련이 있다. 순환매 반등 가능 섹터 바이오, 철강, 화학, 2차전지, 자동차, 삼성전자. 조정 후에 반등 눈치 중인 애들이 네카오랑 AI랑 스테이블 코인이고, 계속 잘 나가는 애들 카지노. 잘 나가는 애들 보면은 제가 봐서는 카지노나 뭐 숙박이나 뭐 롯데관광개발유나 아까 서부트럭터미널도 말씀드렸듯이 한알령이라는 게 뭐 중국에서는 주장을 안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의외로 진짜 스테이블의 대명사는 중국 관련된 뭐 내수 소비주, 화장품이죠. 아니면은 뭐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이 제일 확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지금 29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따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이제 점심 겸 정비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끊어질 건데 이따가 1시부터는 다시 제가 결론을 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주도 섹터를 또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따로 열리지 않으니까 와운의 플랫폼으로 오셔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 지금 와운의 플랫폼에 8시 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방송은 계속 유지할 건데 이 시간 11시 30분 지나면 이제 1시까지는 점심도 드시고 정비도 한 다음에 1시에 또 본격적인 내용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돼 있잖아. 조정 후에 반등 눈치 중.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 7, 8월에 이제 새로운 그 법제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곱이 넘어간 거고 어쨌든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의문을 갖습니다만 너도나도 스테이블 코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구문유 작전 6부 순서는 오늘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